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모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시장이 최근 굉장히 핫하게 상승을 이어왔었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코스닥의 상승이 다소 둔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시장을 바라보면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 바이오들의 순환매 속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mRNA 관련된 백신, 그리고 전통 백신, 그 외 면역 항암제라든지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까지 전부 반등을 하면서 어찌 보면 코스닥 지수를 신고가로,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 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주말 사이, 그리고 어제까지 언급을 드렸던 이 코스닥 지수 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이 시장이 이제 많게는 5일 정도, 짧게는 2, 3일 정도 추가 상승을 보이고 다시 이러한 볼린저 밴드 안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이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를 이끌어오는 거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이벤트가 또 있는 구간이죠. 그로 인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시장을 다소 보수적으로 놓고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이 투심이 다소 흔들렸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이 경구용 치료제로 굉장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신풍제약의 이 2차, 그러니까 임상 2상의 실패가 오늘 신풍제약을 하한가까지 만들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무너뜨렸죠. 5장 신풍제약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빠졌고, 그로 인한 이 수급 이탈이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이 제약바이오에 의한 상승에서 또 제약바이오에 의한 하락이 좀 나왔고, 사실 그 외 실적주라든지 이 좀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나름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안 쪽 섹터는 실적주와 게임주 2차전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어제도 사실 국내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상해 증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럽 증시 또한 현재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단 국내 증시만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국내 증시 보면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외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 부분은 이 7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스텔란티스 발 EV 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7월 8일로 잡혀있는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2차전지 섹터를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에도 언급을 드렸던 이 원전 섹터, 저도 장 초반에 갭을 굉장히 높게 들어서 원전 섹터를 장 초반에 매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질 않았는데, 장초 이후에 오후 들어서 더 강하게 좀 시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원전의 피크, 그리고 단기 이슈 소멸날로 봐야 되는데, 워낙 시장에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좀 더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 보면은 이 한은의 CBDC 최종 입찰 만기를 이제 며칠 앞으로 남겨놓고 12DC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을 보인 거, 그리고 전일 시간 외에서 빠졌던 이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이 mRNA 계열의 종목군들의 반등 정도가 시장의 주도 섹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유럽 증시 먼저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일단 미 증시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가 변동성이 사실 다소 컸습니다. 장 초반에 뭐 독일이 마이너스 0.7%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 그러나 장 마감은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이때 국제 유가의 상승 속에서 오늘 S-오일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모습이 있었고, 영국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진행되더라도 이로 인한 치사율이 과거 60명에 한 명꼴이었다면 지금 1000명에 한 명꼴이다. 그래서 봉쇄를 해제하는 것을 그냥 강행하겠다라는 이슈가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소비 유통 섹터가 의외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섹터에서 델타 변이가 조금만 잠잠해진다면 기존의 이런 유통 섹터라든지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이 다시 대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의 순간이 남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서서히 모아가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그러한 종목군들 기대감으로만 상승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본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 단기 탄력이 이제 서서히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및 앞으로 줄줄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되고, 과거 또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대여 IPO 직전의 증시 상황이 항상 좋지 않았다. 왜일까요?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흡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한동안 시장 유동성이 그리 좋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은 SD 바이오 센서의 이 공모주 청약이 있고, 이제 다음 주로 가게 되면은 뭐 크래프톤부터 해서 하나하나 계속 대여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또한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풍제약의 악재로 인해서 뭐 신풍제약 하향가를 갔는데, 사실 오늘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반등 때 정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매매를 장중에 하더라도 조금 종가 전에는 무조건 팔았어야 되는 게 악재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이죠. 악재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이 신풍제약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기타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 한국 파마로 수급이 쏠리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 파마도 다소 아쉬운 모습은 재료적인 부분이 노출이 안 됐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장중에 뭐 여타 뉴스라도 나왔으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갔을 건데, 이렇게 강한 모습 속에서 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후장에 밀려버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더 크게 밀린 걸로 보여지고요. 추후 좀 밀린다면 하단에서 한국 파마 정도는 계속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에서 한국 파마 남았고 현대바이오가 남았겠죠. 그러면 이 정도만 보고 신풍제약은 아웃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거래 대금의 하한가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풍제약의 이 엄청난 상승의 이 근거를 훼손했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완전히 버려야 될 카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가장 뜨거웠던 테마는 원전 테마죠. 장 초반에는 우리 기술이 좀 강했다가 오후장에는 한전산업이 대장의 바톤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파동이 연속된 게 뭐 엄청나게 센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세고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이 테마의 완전 대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오전에 올랐다가 이러한 구간에 탔어야 됐는데 오후장에는 원전 테마에 대한 소멸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매매를 하지
않았더니 네, 마땅히 볼 종목이 조금 다소 부족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재형 감사원장, 뭐 윤석열까지 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쪽 테마가 가장 강한 모습이고, 서정기전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전산업, 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 고점을 저는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단기 고점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자,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부터 하나하나 좀 보죠. 카카오 게임즈 오늘 일단은 뭐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가오는 내일 7월 7일 날 리니지 M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니지 M의 대규모 업데이트 과정 속에서 아마 이 구글이라든지 이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이 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하락이 어느 선까지 내려오는지 지켜보면서 네, 아래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7만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를 저는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펄어비스도 오늘까지 조정을 좀 보이는데요. 모든 주식은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종목의 이 액면 분할을 했던 이 고점을 갱신했던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한 차례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그리고 음봉이 3개 떨어지는 3음봉 자리 정도를 기다렸다가 네, 내일 매매를 이어가 보면 좋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자, 게임주 중에 오늘 N게임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테마가 오전에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이 삼성전자의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현대차의 뭐 디지털 트윈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이슈, 그리고 LG전자의 이 구광모 회장의 메타버스 베팅 이슈 등등까지 여러가지 모멘텀이 겹치면서 메타버스 섹터는 저는 계속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자이언트 스텝도 신고가를 쳤었고요. 뭐 장중에 선익 시스템, 옵티시스, 그리고 뭐 이번에 새로 좀 올라왔던 한컴 MDS도 나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차례 매매는 좀 했었고 중가에 조금 담아서 일단 넘어가는데, 시간에 약간 밀리는 거는 단기 과열 우려가 좀 생기면서 좀 밀리는 것 같네요. 단기 과열 우려가 생기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바로 가던지 혹은 나중에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가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참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뭐 게임에서는 N게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VR 글래스 관련해서 뭐 뉴플렉스가 또 장중 한때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메타버스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되게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가 된 게 이제 또 뉴프렉스가 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 오늘도 좋았죠. 이제 대장은 당연하게 캔과 에어로스페이스고, 저희는 오늘 2만원대 차익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이 주식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더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의 시가총액이 2,300억이기 때문에 뭐 5천억을 갈지 4천억을 갈지 저는 모르고, 네, 지금부터는 사실은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벗겨내고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동반이 된다면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매수자가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이러한 갭 구간이라든지 갭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눌림에서 저는 여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AP 위성은 조금 약해 보이네요. 세트랙아이가 오히려 AP 위성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M&A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랙아이가 어차피 오히려 AP 위성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이 오늘 장 후반에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갑자기 급속도로 좀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도 이런 관련 종목군들을 종가 베팅을 좀 했는데요. 일단 알서포트, 원격 섹터, 그 다음에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진단 섹터 굉장히 저는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 당장 이 섹터도 올라왔지만 장 후반에 종목들이 대거 올랐다라는 점, 그래서 당연히 진단 섹터를 봤어야 되고, 이 부분이 내일 정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델타 변이로 인한 이 확산 때문에 K 방역에서 조금 더 많은 뭐라고 하나 검사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다 따로 안 놔뒀네요. 더 많은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는 종가에 잡아서 넘어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분들 종배를 해서 넘어가면 내일 잘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액세스바이오, 휴마시스, 그 다음에 알서포트, 종가 베팅을 무지하게 많이 쳤습니다. 일단 알서포트 지금 들고 있고요. 일부 팔고 일부 들고 있고, 휴마시스 종가 베팅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휴마시스,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오 가지고 가고 있고요. 알서포트,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ECS 전부 다 오늘 종가는 이쪽에다가 전부 다 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 장중에 이런 체크를 좀 하셨더라면 좀 더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만약에 지금 이러한 추세로 가서 오늘 저녁에 이게 추세 자체가 800, 900으로 넘어가서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미리 좀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분들 내일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들은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게임주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2차전지 섹터 흐름만 체크를 해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최근에 제가 노스볼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도 오전에 강하게 치고 갈 때 저희가 신흥 SEC를 일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노스볼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무려 이제 4,200~300억 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박스를 돌파한 상황에서 눌렸을 때 이런 윗꼬리 구간을 좋은 매수 찬스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 이 캔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의 신흥 SEC와 상신 EDP 뿐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